자, 이제 3강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는 건 일단 앞에서 한 거에 좀 약간 원포인트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급수입니다. 급수. 영어 자체를 모르진 않을 테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나는 또 문제를 읽어내는 또 루틴은 첫 번째는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 이렇게 본 수업 때 안 했던 이제 추가적인 내용도 좀 여기 정리를 할 건데, 수렴 조건은 아무튼 제일 중요한 명제가 이거예요. C거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이면 그래서 특별히 이 증명을 지금 하지 않고 그 지난 수업 때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세요. 뭐 H모 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라. 작년에 욕을 하면서 그랬대. 촬영 중이니까 자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라. 그럼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역정을 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어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 내용 지금 증명하는 건 이제 좀 시대착오적이고요. 앞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 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명제가 중요한 것은 밑에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로의 그 역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을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지? 급수는 발산하기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놈들은 걸러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이걸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반대,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제 할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0이 아닌 것은 발산이니까 아예 관심이 없고요. 0인 것들 중에서 수렴인 것은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런 과정이 이제 급수에서 중요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놈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발례가 뭐냐면은 이거는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조화 급수라고 해서 이게 국민발례. 다시서 저 급수의 수렴 조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제시하는 명제거든요. 그 명제 발례가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걸 간단하게 이제 교과서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얘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0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놈의 합은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발례인데 그 이유가 초반에 좀 무식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면은 요 두 개를 묶어버리면은 얘는 3분의 1과 4분의 1이 더해진 거니까 4분의 1 두 개 있는 것보다 커. 이렇게 입력합니다. 4분의 1 두 개 있는 것보다 커. 그럼 요놈도 마찬가지로 4개를 묶어버리면 얘가 8분의 1 4개 있는 것보다 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내는 것도 무한계가 생긴 거고지. 그럼 2분의 1이라는 어떤 크기가 무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많이 나왔던 적분 판정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논술들도 이런 것도 좀 다루고 있는데, 적분 판정법 딴 게 아니고 저걸 만약에 좀 더 이거는 나름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증명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함수를 가지고 한번 저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비율을 좀 포기를 하고 이게 1일 때 여기가 1이에요. 비율을 좀 포기했습니다. 그럼 봐봐. 요 사각형이 지금 얘예요. 그런데 비교를 하자니까 요놈이 지금 더 오픈된 공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곡선보다 더 작다?
그걸로는 이게 수렴이 이제 발산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조건이 어떤 놈이 발산하면 그 놈보다 큰 놈은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엄청나게 커. 근데 그거보다 작은 놈은 모른다라는 거야. 다시 이게 엄청나게 큰 놈인데, 그지? 그거보다 작은 놈이 있대. 그럼 이 놈은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이게 무한대로 가는 놈이야. 근데 그 놈보다 큰 놈은 당연히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한대로 가는 놈보다 작은 놈을 가지고 너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만약에 얘가 수렴이지. 그럼 수렴이면 수렴보다 큰 놈은 모르지만, 오케이? 수렴보다 작은 놈은 수렴한다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틀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가 이 곡선의 넓이가 얘보다 크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살짝 방향을 바꿔보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곡선보다 큰 거 맞지? 또 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 다음 곡선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각형을 해도 저놈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구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봐봐,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이지. 여기가 높이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넓이가 1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또 1이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맞단 말이야. 근데 그 놈들은 누구보다 크냐면은 1부터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이거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적분을 이용한 그 적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지? 그게 명확하다는 거죠. 좀 더 고급진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적분해 보면은 ln x에 1부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발산한다는 것을 이렇게 적분으로 주면 말 그대로 적분 편적법이기 때문에 수렴 발산은 편향하는 거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데 봐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게 기준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한번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요? 자,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아마 니들 적분 파트 선생님이 그 풀이는 안 해줬지만 바이블 뒤에 연습 문제 보면 이게 있어요. 증명하셔라고 해서 이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오전에 써야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뭘 관심을 가져볼 거냐면 그럼 이놈과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잠깐 결론적으로는 수렴하거든요. 좀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저거는 한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어떤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적분 판정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내가 적분에 대한 결과물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이거에 대한 계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 이거 그냥 지워도 되죠. 그 말은 이건 이제 함수만 좀 그래도 똑같으니까 함수만 좀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요 사각형이 곡선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놈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는 데서 얘가 더 커버리니까 지금 아까 결론적으로 제가 수렴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곡선이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각형이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면은 요렇게 사각형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자 이게 오픈된 공간이니까 이쪽을 내가 구할 수가 없어서 얘는 그냥 1로 놓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물론 얘도 이제 1제곱분의 1이랑 똑같은 결과니까 상관없고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사각형들의 합의 스토리는 누구보다 작냐면은 얘를 오픈된 공간이니까 적분을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얘를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1 dx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오픈된 공간은 적분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좀 고급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지금 고등 과정에서 이제 특이 적분 이런 걸 안 배우니까 괜찮고 자, 오픈된 공간은 적분할 수 없다. 닫힌 구간, 이 폐구간만 적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봐봐 이 일은 요 놈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랑 여기 있는 일이랑 같은 거야. 그럼 나머지들만 비교 대상이라면 괜찮잖아요.
근데 요 놈이 또 이제 뭐가 되냐면은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에 1부터 무한대니까 그지? 그럼 얘가 무한대 보내면 0으로 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2로 수렴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작은 놈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게 경우니까. 이거는 자 물론 내신 경우는 아니지만 오케이?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루트 n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수렴일까 발산일까? 발산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적분판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얘가 발산한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 분모가 1차에는 발산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가 루트면 얘 차수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숫자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놈인데 뭘 확인합니까? 이미 얘가 발산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도 그러냐면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어서 얘기하자면 루트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론 막 유리하고 뭐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그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더했기 때문에 그지? 차수가 얘보다 작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보다 훨씬 큰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발산이니까 수렴이니까. 그럼 얘보다 차수가 더 얘가 큰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함수를 x의 2분의 3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가지고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적분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적분할 수 있는 함수들로 얘를 비교 대상으로 만든다면 무조건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가 1차인 놈들은 그 1차 이하인 놈들은 다 발산이에요. 1차보다 큰 놈들은 다 수렴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분을 판단하는, 수렴 적분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명제를 출발했지만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근데 이 내용이 요 적분 판정표랑 연결되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또 뭐 논술이나 이런 어떤 아니면 뭐 수행평 같은 데서 이런 적분 판정표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수행평가 하잖아요, 좀 그지?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모르겠으면 또 가져. 그래서 또 훈련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첫 번째 수렴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내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그 교대급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기내디 문제를 좀 설명할 거야. 내신용으로 지금 이거는 모의고사의 흐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건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3주 정도 또 복습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수렴 발산을 판정했으면 딱 우리는 수렴 가능꼴을 수렴 가능꼴을 이제 걸러낸 거야. 근데 한마디로 0이 아닌 것들은 다 날려버렸고 0이 되는 것만 남겨놓은 거란 말이지. 그 중에서 또 다시 걸러내자면은 체인룰과 등비급수 이 두 개면 끝이야. 그래서 좀 과장되게 표현해도 이거면 돼. 급수는 체인룰과 등비급수만 수렴합니다. 그거 만이라고 붙였어요.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요. 다른 건 다 발산입니다. 근데 수렴이 가능하다면 등비급수하고 체인룰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체인룰도 기본적인 어떤 워딩이 A-B꼴을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야. 이걸로만 만들 수 있으면 끝. 오케이? 다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주의할 건 예를 들어서 이거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 차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건 발산하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자 나름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은 얘는 유리화를 시켰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체인룰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체인룰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그마 해석의 극한을 이렇게 분리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나열이 뭐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너희들이 이제 수열 시간 했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가지고 맞물려서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에 대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놈이 어떻게 돼? 극한을 보낼 때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지 않는 이것도 극한은 0이지만 수렴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뒤에 이놈 값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게 수렴이나 발생이냐 그걸로 판단하는 것도 급수의 수렴 발생 판정이 되겠어. 오케이. 다만 자 이거 이해됐어 이제?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런데 봐봐 이거 살짝 내가 바꿔볼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또 수렴한단 말이야. 그것도 자식 얘기할 수 있는 게 차수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럼 아까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보면은 얘가 루트 n 플러스 1을 묶어내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로 만들어 쓰죠. 분모를. 그러면 유리화를 한다면 요놈만 유리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식인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합차 공식으로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로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체인으로 완성이 됐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얘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수렴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했던 게 더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1차 이상인 것들은 무조건 수렴이구나. 요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도 너희들이 문제 나오면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 나오고 그럴 때는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주면 좀 좋은 어떤 예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등비급수 넘어가기 전에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꼴에서 이제 주의할 거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렴한다면 이 두 개는 같은 건가요? 라는 거예요. 수렴한다. 와 이제 여기 왔어. 물었어. 자, 윤서가 물었어. 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봐봐.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an이 알파야. 리미트 an 플러스 1이 알파야. 어때요? 거부감이 있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가 같은 값 수렴한다. 이건 수렴의 정의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걸 빼고 설명해 볼게요. 이해됐어요? 자, 거짓말 아니야.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너희 착각하는 게 이건 얘가 돼요. 근데 얘는 얘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우리는 원론적인 걸 들어가요. SN의 의미가 뭐예요? SN의 의미가. SN은 정직한 놈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중간에 뭐 빼는 거 빼먹은 거 없이 그냥 다 처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더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처항부터 다 더하는 거 맞는데 하나를 더 더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리미트 an 플러스 1, 그러니까 an 플러스 하나 더 더한다고 해서 극한이 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실제로 생각해보면 1부터 10이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각을 해서 얘가 sn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명제는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렇게 써달라는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저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가 보여. 얘가 얘랑 다른 이유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알파로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알파인 건 맞는데, 오케이? 너 A1을 놓고 가. 이런 거예요. 널 수렴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지? 너 A 오는 건 놓고 가.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굳이 요거 때문에 시작했지만 하나 더 보면 그러니까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그러면은 그게 뭐 알파로 수렴했어? 그러면 리미트 N1부터 무한대까지 A2N은 알파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또 SN, SEN 이건 맞아. SEN이면 맞아. 근데 이걸 또 SEN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어떤 증명은 나중에 내신 때 교대급수라는 걸 통해 하겠다는 지금 이거 해보면 모의고사 나오지도 않는데 이제 옛날에는 뭐 기니들이 종종 하나씩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이해됐습니까? 자, 너희들이 지금 막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SN의 의미와 시그마를 잘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고놈이 고놈 같고 비슷비슷해. 여기 해놨고 옛날 콜트쇼에 그런 꽁트 하나 나왔어요. 양천이고 지금 뭐 마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양천에서 한 20명 정도 그 캐나다로 해외 여행을 갔어요. 이제 농사가 끝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호주가 캐나다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출입국 사무소에 그 20명이 다 감금이 당했어. 감금. 한국인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고. 실제 기사가 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양촌이 할머니들이 다 같은 미용실에 같은 날 가가지고 파마를 했나 봐. 그 다 동양인들이니까 생긴 건 고만고만한데 머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한 첫 번째 두 명은 그런 했어. 왜 쌍둥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섯 명째부터 이거 계속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거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막은 거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뭔가 있다. 이거 신원 저희가 안 된다, 이 사람들. 실제로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너희들 그걸 잘 관찰해서 걸러내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요거 때문에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선생님도 가끔 너희들한테 질문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SN에서 SN-1배 급하게 풀다 보면은 당연하지 뭐, 그지? 근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급수는 초항이 더해지냐 안 더해지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초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반드시 수열 문제 풀 때도 이제 습관적으로 얘는 반드시 2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일부러라도 성립하는데도 일부러라도 S1을 A1으로 가져가는 요 행동을 반드시 좀 해줘야 돼. 저걸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지금 아예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아, 저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하더라도, 오케이? 이게 처음부터 성립하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선생님이 막 질문 왔다 그러면 선생님도 빨리빨리 풀어주다 보면 적어도 놓쳐서 틀려. 그런 것도 있어. 이해됐죠? 자, 좀 이야기 좀 길었는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등비급수는 다른 거 아니고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고 R의 범위가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R의 범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에 생각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착각을 해서 공비가 양수 이건 굉장히 위험하세요. 공비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올해 수능 29번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다시 또 얘기하자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근데 등비수열이야. 응?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공비가 음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공비가 양수인데 뭐하러 절대값 붙여? 의미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봐봐 이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거는 그러면 국민 세금을 이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수능 60만 부 정도 복사가 되거든요. 잉크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잉크. 이건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공비가 양수야. 그런데 누가 이걸 발견하고 너 왜 이거 어떻게 보면 기망행위거든요. 그리고 너 왜 이거 국민 혈세를 낭비했냐 해서 별것도 아닌데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고소당하기 싫어서 안 낼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약간 과장됐고, 절대값이 있는데 공비를 양수부터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확률이 높은 것부터 생각하자고요. 공비를 음수로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범위에 맞게 당연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1 마이너스 초항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요것만 이제 잡아내면 된다. 등비급수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등비급수 배울 때 좀 힘들었지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거야. 그래서 뭐 무한급수 여기서 만들어내고 오케이 순환소수 여기서 만드는 거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얘하고 얘는 또 완전 별개야. 왜냐면 아까 시그마 AN이 수렴이면은 시그마 AN은 수렴이야. 그건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등비수렴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 두 개는 성질이 다르니까 별개로 가셔야 돼요. 등비수열만큼은 기니디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요게 흐름이에요. 요게 선생님이 말한 급수의 흐름이니까 별거 없어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강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1번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풀이를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급수에 수렴한다. 그 밑에 수렴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극한값은 0이 되고 먼저 뭐 추가되면 아니죠. 2번도 너무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약간의 근사도 생각하면은 SN이 2분의 n제곱에 가깝다. 뭐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n제곱분의 SN이 수렴했기 때문에 SN을 2분의 n제곱으로 근사시켜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수열 역할이 똑같은데 다만 뒤에 보면은 시그마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는 시그마에선 분자, 분모 각각 분리를 할 수 있어, 쪼갤 수 있어요. 더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분자에서의 숫자 2는 날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숫자 2K, 그러니까 상수 2K는 날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극한 값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한번 봐봐. 몇 개 안 되면 여기 몇 개 안 풀이하고 등비급수로 넘어갈 건데 3번 보니까 그러면 이거 3번은 그냥 리미트 SN을 6이라고 할 수 있어. 끝이에요. 우선 SN에 대해서는 끝. 그런데 갑자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을 걸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한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공원만 100개 먹은 그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 떠.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생각이고 어차피 수렴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분배 법칙이 돼. 수렴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자, 분배해놓고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건 인정. 오케이? 근데 이게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6으로 가는 건 안 돼. 너는 놓고 가.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장을 주어진 S에서 구하자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달라져요. 이해됐지? 그 생각 없이 풀면 틀려요. 좋아. 6번, 3번까지 됐고요. 자, 이제 비교 나머지는 좀 너희들 좀 풀어주는데 6번하고 9번만 좀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두 개만 잠깐 체크해보면 6번하고 9번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면 다음 시간에 정리될 거예요. 자,
비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두 개를 놓고 풀 거니까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 없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무슨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제 이 문제 두 개를 구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생긴 건 비슷해 보여요. 생긴 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둘은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체인들이에요. 너희들 이런 문제 풀 때 뭐 저걸 AN을 구하고 뭐하고 그렇게 버리면 이미 풀이 자체가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9번입니다. 9번 먼저 풀 거예요. 아, 6번만 보고 있구나. 9번 한번 보면은 6번과 9번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9번을 먼저 풀면은 얘는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어차피 이 형태가 이렇게 합쳐보니까 A-B 꼴이 된 거야, 그죠? 그럼 저놈하고 좀 다른 거야. 저놈은 제곱이 묶여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관찰을 통해서 한두 개를 나열해보면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고 한두 개 나열해보면 맞물려서 없어지니까 맞물려서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럼 마지막 놈이 8로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마이너스 64가 남아있다. 그 놈의 결과가 36이다.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장이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00이다 라고 얘기해주시면 돼요. 이건 A1의 제곱이기도 하고요. 맞죠? 근데 6번은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왜? 나열을 해보면 알겠지만 A2-A1의 제곱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놈을 더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는 거니까 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n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n항까지 합. 그럼 그 전항까지 합을 뺄 거야. 다시 선생님 말하는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an 플러스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요놈의 n번째 항. 그러려면은 n항까지 합에서 그 전항까지 합을 뺀다. 요게 n항까지 합이고 요게 그 전항까지 합 n-1항까지 합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순간 방식은 또 놓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이놈이 이 시그마에 해당되는 n번째 항. 그러니까 얘가 n항까지 합이면은 그 전항까지 합을 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이때 너희들이 요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숫자 2 날라가고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의 n승분의 1이지만 지수를 n으로 통일한다는 그런 어떤 해석도 지난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18, 2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9의 n승분의 16이 되는데 이때 이 대수관계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의 n승분의 4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봐봐. 너희들이 이제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끌고 오면은 얘를 여기다 끌고 오면은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체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A2 마이너스 A1이 괜찮죠? 내 눈이 커졌어 지금. 내 눈이 커져서 보이지 지금? 별로 크지도 않은 눈 엄청나게 크게 떴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내가 분명히 집어넣지 말라고 했는데 청개구리야? 그럼 나를 강에다 묻어 그냥. 그럴 거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1을 집어넣지 말라고 했는데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고. 물론 결과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는 2부터 집어넣는 거야. 다만 여기다 2를 집어넣었더니 A2-A1의 제곱이 여기다 1 집어넣은 9분의 8의 16이 돼서 오케이? 제곱이 벗겨지니까 3분의 4 대신 대수관계도 있으니까 이게 3분의 4인 건 맞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만 그런 거야. 다른 문제는 또 저걸 가지고 노리고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는 건 안 되고 2부터 집어넣는 것은 괜찮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해서 맞물려서 없어지는 과정에 이제 요놈이 n번장이라고 치고 이제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보면은 이거니까 더하면은 맞물려서 없어져. 그지? 극한 붙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a1이 남는데 요쪽들이 뭐가 되는 거야? 요쪽들이 추함이 얼마? 3분의 4고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급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비급수라는 판단을 하고 빨리 초항과 공비. 오케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무한대 보낼 거기 때문에. 공비가 3분의 1. 요소 눈이 커졌네. 아까 내 눈이 커졌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3분의 1이 3분의 4가 약분이 돼서 이해됐죠?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서 A1이 10이니까 답은 12.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몇 개 안 되는 문제지만 이 정도면 너희들이 나머지는 풀어봤을 때 아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에 관련된 문제 몇 개 좀 넣어놨는데 다 풀 수는 없고요. 한번 더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는 쪽으로 개진하고 쭉 넘어가면은 최근에 그래도 풀렸던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넘어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뭐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안 풀리면 질문하십시오. 아폴로니우스의 원. 제가 써놨어요. 아폴로니우스. 이게 이게 좀 억울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BC 한 3세기경 이제 우리 선조 조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공룡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통 우스는 공룡 이름인데 피타고사우루스 들어봤어요? 피타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야. 이거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 진짜. 피타고라스잖아요. 근데 보면 이름이 비슷해 보여. 이지감이 없어요. 누가 이름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죄다 공룡 이름 붙여놨다니까? 아킬레우스도 정확히 아킬리우스. 뒤에 우스가 붙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옛날 사람인데 그때 기하학을 어떻게 만들었지 강조하기 위해서. 자, 넘어가면은 몇 번을 보냐면 14번 봐봐. 14번하고 15번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4번이 올해 수능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비급수 문제를 이제 하나 쉬지 않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너희들 여기를 좀 도형급수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조해야 되고 15번은 그해 작년이죠. 작년 6평 30번 문제거든요.
이 두 개를 체크해 놓으면 그래도 한번 풀어봤던 가닥이 있으니까 다시 풀었을 때는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건 등비급수에서 공비의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까지 오고 쭉 풀어가지고 오시면 그럼 질문 받는 걸로 하고